아, 영상 아무래도 너무 길어져서 인트로에 먼저 달아놓을게요. 제목에 뽑힌 종목들 그 파트 제가 순서를 SNK 그 다음에 그 소룩스 그 다음에 세원 이렇게 다뤘거든요. 그 파트를 그 해당되는 파트 보시고 전체적인 내용은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너 50분 너무 길고 이 병신 같은 새끼 또 썰 존나 풀고 앉았네 막 이런 내용도 많거든요. 그거 다 스킵하시고 본인이 결정된 그 내용하고 제가 후반에 소록스나 세원 가지고 조금 안티적인 그러니까 발언을 좀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혹시나 상처를 받으시면 죄송할 따름이지만 영상에 저의 진심을 담은 그런 100% 순도를 가진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 물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마냥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 하지만 정말 그 진심으로 그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니까 그 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내용도 참고해 보시고 대응을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참고하셔서 어, 좀 영상 봐주시고 혹시나 다른 종목들 뭔가 문의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저한테 제가 종목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다 들어와 주십시오. 저는 지금 황정민 그 모두 할 자신은 있으니까 들어와 다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종목 다 말씀해 보세요. 아무튼 그렇게 정리를 하고 초반에 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제 얘기한 거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듣기 싫으면 바로 스킵하셔도 됩니다. 지금 좀 힘든 상황이라 말씀드린 분이 있어서 자, 영상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내용 이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성장형 주림 풍사범입니다. 오늘 뭐 관련해서 영상을 거의 뭐 5개째 올리네요. 뭐 오늘 폭설이어가지고 일이 상당히 좀 뭐랄까 수량이 좀 적어서 저 일이 좀 일찍 끝나긴 했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니고 해가지고 뭐 반성한답시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일이 좀 빨리 끝났네요. 그래서 일단 영상 하나 또 찍어 보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영상을 계속 올리는 게 이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깡통을 사실상 찾고 오늘 물론 SNK가 조금 탈출 기회를 주면은 모르겠습니다. 사실 좀 10만 원이라도 남으면은 계속 해볼 생각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약간 깡통까지 각오하고 하는 거라. 근데 그렇게 되면 전 당장에 오늘 있을 그 애기 발달 저것도 지금 대금도 치러야 되고 해서 그 5만 원, 10만 원도 없는 상태라 지금 막 지인들한테 빚도 막 빌리러 또 다녀야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돼서 일을 한 가지 더 구했습니다. 일단 구했다 보니까 낮에도 이제 배송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화물차 용차가 있으니까 또 할 수가 있길래 아예 이제 밤에 새벽에도 일하고 낮에도 이제 주식장도 좀 보긴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좀 덜 보고 가급적이면은 좀 일을 더 시작을 해서 좀 다시 정상화 생활이 정상화 애초에 투잡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원래 하던 일이 전기일이 있으니까 그거에 포함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기일이 안 돼가지고 새벽 배송 일을 시작했던 건데 새벽 배송 일을 하면서 낮에도 배송할 수 있는 상황이 그거를 방법을 알아봐서 일단 그쪽으로 진행을 하지 싶고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남은 시간에 최대한 잠을 자고 아니면 아이하고 좀 그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는 그 주기라든지 속도라든지 아니면 퀄리티 뭐 이런 점에서 아니 심지어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그 자체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한마디로 이제 시장 퇴출자라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 영상도 봐주시고 같이 카톡방에서 해주신 분들께 제가 이런 일이 생길 거는 같았는데 어쨌든 뭐 마지막까지 좀 같이 가질 잠깐은 적어도 다시 어떻게든 생활을 정상적으로 돌리고 해볼 생각인데 그 전까지는 우선 몇 개월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런 활동을 못 하겠죠.
그때까지는 좀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언급을 한번 해봤고요. 어쨌든 생활이 안 되면 돈이 없으면 아예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생업을 해야 된다는 점이 반드시 필요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자, 왜 영상을 찍느냐라고 그러면 일단 SNK가 이거는 뭐 사실 저는 솔직히 점 하락 시작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흔들어 받아먹는지 그걸 좀 봐긴 봐야 되는데, 솔직히 위에서 물리신 분들, 위에서 윗구간에서 물리신 분들은 진짜 눈 딱 감고 최소 70%, 최소 70%는 그냥 점화에서 날릴 수 있다 그러면 진짜 이 꽉 다물고, 도저히 비중 내가 너무 많아서 이거 손실 마이너스 30%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분들은 절반이고, 내가 손절 관점이다 하시는 분들은 점화에서 날리시는 게 좋고요.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같이 상방론자 존버맨들은 분위기를 보는 겁니다. 왜냐, 제가 종토방에도 조금 계속 기웃기웃 해봤는데, 이제 저를 놀리는 분들도 이제 조금씩 생기겠고, 자, 네, 계약일 그 취소된 것처럼 거품 불면서 겁박하고 난리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력이 그 안티들이 새벽도 그렇고 턴다, 물량을 털려고 그런다, 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분해요, 의견이. 여기 들어가면 여기밖에 없어요, 솔직히. 뭐 기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뇌피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내용들 들어보면 정말 뭐랄까, 서로 지금 감정이 극에 달해 있어가지고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런 데를 지켜보시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팩트만 가지고 참고 사항을 하기 위해서 어떤 좀 내용이 좀 빨리 내용이 좀 빨리 있는 사람도 있을 거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런 게시판 보고 버틸 사람들은 이제 버틸 수는 있잖아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자극적인 내용도 있고. 근데 이거 보시면 완전히 내용이 근거가 일단 없어요. 제가 말했던 이런 거죠. 자작극이고 이것도 사기, 페이퍼 컴퍼니고 뭐 이렇다. 이런 가능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완전 빵프로하고 할 수는 없어요. 진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땐 근거는 없는데 무조건은 없으니까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은 뭐 보니까 그냥 맨날 이런 것만 써요. 보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심심하게 노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분들은. 자,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도 약간 상방론자인데 좀 약간 좀 이분도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뭐 상방론자입니다. 이분도. 자, 글 하나 올립니다. 뭐 이런 거. 요런 거 한번, 요런 거 열어보죠. 요런 걸 열어봐야 돼요. 지금 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건. 이거 왜 안 열려? 자, 그럼 직접 클릭해서 열어보죠. 자, 이런 거는 직접 열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있네요. 문서네. 직접 열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그 내용에 잠깐 따라 보면 늦다 이거죠. 12월 30일 날 완료했고, 첫째 주는 다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직 시간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것 같다. 아, 이거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 되게 근거가 있네요. 자, 기간 알 수 없으나 빠르면 이번 달. 그럼 수정해서 뜨고, 김재현 기사, 이 사람이 이제 추적을 하고 있으니까, 김재현 기사 이 사람이 계속 추적하고 있으니까 제일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광장은 이때까지 무계약금 거래를 다 처리했고 빈살만하고 첫 만남은 아닙니다. 이건 맞아요. 여기 보시면 있죠. 이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분이 말하는 건 근거가 상당히 있어요. 보니까 근거들이 있어요. 뭐, 자, 심리 여부, 이거 중요하죠, 진짜. 그래서 광장하고 했던 것 같고, 자, 이 사람은 파는 게 이득은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회사에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이 사람은 엑시트 하면은 적어도
지금 현재 주가의 최소 1.5배에서 2배까지도 아니지 거의 3배까지 뭐야 36,000원이니까 12,000원 하던 주식을 3배까지 300% 뻥튀기해서 줬는데 당연히 이 사람은 이득이죠. 파는 게 이득이란 말입니다. 사기를 칠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이런 근거 자체가 이거 빨리 그러니까 이거 완전 땡큐죠. 땡큐. 그래서 저도 인수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상방론자입니다. 근데 제가 왜 하방을 자꾸 그 염두를 두냐면 제 아는 동생한테 너무 무리한 베팅을 시켰고 그 동생은 지금 멘탈이 깨져가지고 지금 이 제가 상방론을 아무리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도 형 그래도 결국엔 연기된 건 팩트잖아요. 그 한마디에 도저히 반론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장투 가능한 자금이냐 그러니까 장투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한번 그 약속을 깬 놈들은 다시는 믿을 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건 맞으니까 그 말은.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근거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저도 하는 겁니다. 근데 상당히 뭐랄까 행복론이지만 근거가 있잖아요. 이분은 적어도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자, 당장의 하한가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행복론자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존버론자는 하한가를 갔더라 하도 하한가가 풀릴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감안하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세력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포심이 이제 일어난 상황이니까 조금이라도 물량을 받아먹기 위해서 일단 무조건 자기들 물량을 투하해서라도 하한가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땐 무조건 하한가 공포 지수 한 1시간 반 뒤에 봐야 되겠지만 동시효과 때부터 저때 졸고 있을 수도 있는데 자고 일어나면 난리 난 거 아닐까 모르겠네요. 잠 못 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늘 자야 됩니다. 지금 투잡 뛰기로 했어가지고. 자, 얼마에 물을 탈지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렇죠. 손실을 보고 나가서 기회비용 되게 근거가 있네요. 이분은 진짜 근거가 있는 얘기를 썼네요. 정말 이분은 좀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잡하실 텐데 굉장히 좋은 글이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들어온 거고 막 말도 안 되는 그래 이런 것도 있죠. 이런 내용.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근거를 찾는 분들이 많아요. 행복론자에서.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저도 찾아봤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찾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보면은 이제 근거가 쌓이니까 믿음이 좀 생기잖아요. 근데 아람코 이거 해봤던 게 맞고 이런 내용이 있었고 저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저는 직접 찾아봤지만 이런 사람들 찾아봤고 이렇게 그냥 마냥 헛소리하는 사람들 말고 좀 이렇게 그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바로 넘겨버리고 자 이렇게 괜찮은 글들 자 이렇게 이런 것도 드는 생각 이런 식으로 좀 내용이 있겠죠. 여기서 보면서 이제 마인드를 다지는 겁니다. 행복론자들은 손절론자 그러니까 카방론자들은 일단 무조건 손절부터 하는 게 무조건 답이에요. 적어도 무조건 답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흔히 있는 일인데 왜 이렇게 패닉에 빠져면 자 불안감 왜냐면 중국 주식이 그렇지 짱깨 주식이라는 거예요. 짱깨 주식 그리고 사우디 관련 사기 그러니까 썬파워 그러니까 그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나 상패가 되지 않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연기라는 말 하나에 지금 공포심이 극도에 달한 거죠. 지금 이 불안감이 극도에 달한 거죠. 근데 이거를 자 연기 공시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한테 님 그 연기 처음 당해보심 이러잖아요. 저 처음 당해보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따라서 근거를 계속 찾아보고 있잖아요. 전 상방론자이기 때문에 자 사기면 대주주하고 빈살만이 가담했다는 건데 저는 빈살만이 이런데 가담했다는 거 이것도 근거 저는 저 이런 문의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빈살만이 그 정도의 클래스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어떤 분이 또 근거 하나 올렸는데 보세요. 이 봐봐. 이 기사가 있어요. 한번 여기 찾아가 보세요. 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2016년이에요. 근데 여기에 출동한 사람들이 자 빈살만이 주최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빌 게이츠가 했고요.
레리킹 뭐 이 사람 누군지 잘 모르겠고 저도 시스코 회장, 시멘스 회장, 픽사 공동차 뭐 픽사도 뭐 이런 거 다 아셔야겠죠. 노벨 평화상 수상자 권위가 있잖아요 일단. 그리고 짐 브레이어 세계적인 투자자 이분은 저도 알아요. 이 사람은 엑셀 파트너스는 모르겠지만 이 짐 브레이어라는 사람은 압니다. 최고의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강연을 펼쳤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정도 클래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하고 악수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빈살만은. 근데 고작 2천억짜리 자기가 그 뭐냐 사우디에 있는 미술관에 수액하려고 모나리자는 절대 안 판다 그러니까 모나리자 짭퉁 같은 그림 있어요. 밀레인가 뭐였지? 하여튼 그 여자 그림 있습니다. 그거 그냥 한 장 긁어왔어요. 그 5천억에 그냥 바로 수표 던지고 그거 한 장 사오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냥. 그래도 우리 그 뭐야 미술관에 이런 거 하나 만들었는데 대표격인 뭐 그림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바로 가가지고 그냥 긁어왔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쓰레기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 클래스가 있는. 근데 이거 푼돈 먹고 저도 이거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당분간 하락을 하겠다고 하죠. 근데 이제 행복론자라서 그 하락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을 탈지 아니면은 그냥 이 금액 가지고 계속 존버를 해가지고 그냥 끝판을 볼지 아니면 비중을 줄지 그거에 대해서 좀 본인들이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불안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자, 이거는 뭐 자기들끼리 저거고 이런 인수공시는 또 틀리잖아요. 자, 딱 하나. 3월 17일. 이게 왜 불안하냐? 3월 17일은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3월 달은 상패 시간입니다. 상패 시즌입니다. 3, 4월 달. 기업이 공시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한해서 상패가 나오는 그런 시즌이에요. 이상하잖아요. 3월 17일 왜 굳이 3월 17일까지 질질 끌지?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아니 1, 2월 달에 당장에 한 달이면 충분하지 않나? 왜 굳이 3월 17일이지? 저는 그때까지 가면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2월 말 넘어가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 추적을 하겠지만 계속 분명히 3월 달에 상패 시즌입니다. 그래서 관리 종목 들어가는 순간 바로 거래 정지되고 1년 동안 묶이면서 내년에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내년 안에. 그러니까 가능성 최대한 열어두자고요. 괜히 3월 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순간 위화감이 드는 건. 한번 이렇게 그 빠그러진 상황에서 무조건 행복론을 돌릴 필요는 없고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SNK는 그렇게 다뤘고요. 당장에 저는 손절이라면 무조건 탈출이 일단 답이고 행복론자면 추이를 보되 너무 오래 끌고 가지 말자. 계속 최대한 잘 추적을 해보자. 뭐 이런 겁니다. 올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홀짝 게임이 이미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올인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을 거두면 수익에 대해서 이제 하고 비중을 낮춰서 손실분에 대해서도 리스크를 가해서 좋은 조식들 많이 있으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SNK를 길게 얘기할 건 아니었는데 SNK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소룩스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소룩스는 기업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이게 원래 LED 쪽 관련 회사였어요. 디스플레이 쪽이잖아요. 그런 관련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기업을 잠깐 보죠. 자, IR 담당자도 없네. 소룩스. 동사가 어쩌고 뭐 그런 거 있는데 기업을 간단히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스냅샷으로 볼까? 여기 있나? 여기 있네요. 조명기구 맞죠? LED 조명기구. 자,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은 감소, 흑자전환. 그러니까 LED 조명의 매출, 시대 조명. LED가 어쨌든 뭐 준수한 사업 그거니까 왜냐면 시대가 LED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명 자체 판매 매출 루트는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 재무제표를 좀 보면 되죠. 일단 어차피 이게 제조업이니까 그러면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17년부터 시작해서 매출은 그냥 500억대, 영업이익은 뭐 그거 늘어나고 있네요. 늘어나고 있는 건 좀 좋고요. 영업이익은 늘어나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고, 2020년은 왜 없지? 분기별이 있어야 되는데, 분기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분기는 저기 들어가야 되나? 아씨, 네이버 잠깐만요. 네이버 들어가니까 이제 이거는 추정치예요. 2라고 돼 있는 거는 추정치인데, 별도는 그 연결이 아니라 자기 기업들만 가지고 있다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부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개별 적을 거예요. 개별 그 재무라는 얘기인데, 작년보다 조금 줄였네요. 전체적으로. 저는 뭐 크게 다른 거 안 봅니다. 부채 비율 뭐 이 정도까지만 보지. 단기 순이익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세 자체는 그냥 그럭저럭인 거죠. 그럭저럭. 부채가 어디 나오냐? 부채가 없나? 부채는 없네요. 그러니까 매출 대비 이제 영업이익이 그렇게 썩 대단하지도 않고 엄청 훌륭한 상태는 아니고 그냥 평범하다. 대신에 이제 좀 그 뭐랄까, 그렇죠. 건설 쪽 이런 이슈는 있겠네요. 호재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건설이 새로 생기면 인테리어를 많이 하고, 제가 딜라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따지면 인테리어 관련주잖아요. 건설 관련주잖아요. 그러면 건설 관련주하고 인테리어 관련주들은 가을에 많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사철에. 그러면서 그때 리모델링이 많이 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에 맞춰서 좀 상장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시세를 많이 땡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역사상 고점이라고 봅니다. 이 종목은 더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재료 판단이라든지, 마켓도 글로벌 마켓이 아니고 국내 한정 마켓이잖아요. 그러면 되게 마켓 파이도 독점적인 뭐 특허권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도 일단 없고, 그러니까 제로 부분에서 B급 이하죠. B급. 그러면 27,000원에 물려 계시다 했으니까, 27,000 얼마 있다 하니까, 어떻게든 본전 탈출을 하셔야 됩니다. 본전 탈출. 이런 경우에는. 근데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종목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본전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겠지만, 현 시점에서 여기서 개파락을 하고 시작한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시고, 왜냐면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오이선 저항을 막기 위해서 올라가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밑에서 산 금액만큼만 이 이평선 5일선을 한번 대충 생각을 해보시고, 뭐 이맘때쯤이거나 이맘때쯤이겠죠. 개파락을 하면 이평선이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한 이맘쯤 될 거예요. 그러면 22,800원, 22,700원 이때쯤에 일단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 산 물량만큼은 개파락을 해서 시작하면, 지금 여기서 개파락을 해서 이렇게 시작하면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평선 정도 돼가지고 22,800원 정도에 일단 그 물량만큼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석이 됩니다. 주가가 희석이 돼요. 그럼 내가 가진 물량에 비해서 실제로 가격은 좀 살짝 평단은 낮아지면서, 손실금은 당장에 발생이 됐지만, 실현 손익이 발생된 것 뿐이지 전체 손실은 발생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 익절한 셈이니까. 근데 이게 반대로 갭상승을 해서 시작한다. 추세가 좋다. 그러면 그 분할 매도를 좀 진행하는 겁니다. 분할 매도. 한 5%에서 한 크게 보면 한 8%뭐 이 정도 구간, 뭐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를 일단 해보는 겁니다. 적당히 막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아마 여기서 이제 27,000 얼마시니까 한 10% 정도 손실을 나올 수는 있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손실률이 거의 16%, 17%잖아요. 그러면은 한 5%권 막 10% 이런 데서 눈물을 머금고 3분의 1씩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중이 줄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다가 다시 개파락을 해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비중이 줄었잖아요. 위에서 팔았으니까. 그럼 밑에서 다시 살 수 있죠. 근데 이 종목을 가지고 그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슈팅을 줬을 때 조금 파시고, 나머지 30% 물량은 좀 기다려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평단까지 올라오는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왜냐면 종목이 이렇게 간 이상 요 객구간을 한번 올라오려고 노력할 거란 말이죠. 세력들도 지들도 세력이 있을까? 이 종목이 여기서 물린 사람도 있겠네요.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 팔린다고요. 안 판다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점인 사람들이 지지부진하면은 아 여기서 바닥을 잡나? 이러고 저점 매수가 들어온 날도 생겨요.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한 열흘, 보름 이 안에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30%를 본절을 하든 익절을 하든 탈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근데 이런 관점에서는 이렇게 하방 추세를 한번 겪었던 종목은 상방으로 올라오면 이 정도 이상의 거래대금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에 바람이 불지 않는 이상, 근데 신규 상장주 중에서도 상당히 약하잖아요, 얘는. TLB처럼. 그런데 이제 뭔가 딱히 연관되어 있는 테마도 크게 없고 대형 테마가 없잖아요, 현 시점에서. 물론 갖다 붙이면 뭐가 생길 수도 있는데 현 시점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가급적이면은 좀 대박이랑 연결돼 있는 애들 있잖아요. 뭐 테슬라, 하나기술은 2차 전지, 그리고 저 누구야, TLB는 좀 안 좋은데 어쨌든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시리즈들. 바이오 시리즈는 뭐 바이오만 붙였다 하면 날아가니까 신규 상장주들이 랠리가 다시 오면 바이오들이 날아가겠죠, 일단. 아니면은 테슬라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명신산업이라든지. 소록스는 손절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밀어두지 말고. 그럼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져서 고생합니다. 마음이 고생을 해요. 그러면은 그 투자에 대한 그 뭐랄까 마인드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종목 하나 때문에 다시는 또 이런 종목을 좋은 종목을이라고 생각 못하고 부딪혀서, 저는 요쯤부터 말씀을 드렸고, 왜냐면 낙폭과대니까 그렇게 말씀드렸고,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온 것 같다 싶어서 고점을 매수하셨으면은 단기적인 고점이니까 괴롭죠. 근데 이 종목이 하향 추세고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리고 재료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차트도 안 좋고, 심지어 그 거래대금도 4,600억이 나쁘진 않지만 이런 구간에서 한 번도 안 터졌다는 점이 상당히 시장에 소외돼 있고, 그러면 좀 더 오래 소외될 수도 있죠. 장대항공을 뽑았는데 29%짜리 장대항공을 뽑았는데 거래대금 보세요. 6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업을 친 게 의미가 없는 거죠. 600억밖에 안 쏟았으니까. 그러면 강한 모습을 눈에 띄어서 여기서 여기 상한가 위에서 봉이 형성되면서 거래대금이 상한가보단 적어도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이 봉이 여기서 터졌어야 됩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서 2차 상승을 주고 여기서 터지긴 했죠. 이 봉이. 그래도 터지긴 했어요. 천억대로.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 모습인데 단기적인 고점인 거죠. 그러면 요 구간을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여기서 물려가지고 다시 새로 물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서 저항이 엄청 부딪힐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그럼 이거를 뚫으려면 적어도 그만큼 거래대금을 한 3천억 막 2,500억 이렇게 쏟아야 해결이 되겠죠. 매물대 흡수하겠죠. 그렇게 하려면 힘이 많이 쏟아야 되는데 그만큼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이 종목에. 재료 메리트라든지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좀 이렇게 뭐랄까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까고 말하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까고 말하는 거. 그러면 상처를 물론 받으실 수 있지만 한마디 하자 하면은 종목을 보는 눈이 없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차트 관점이라도 완벽했던가. 종목을 솔직히 전 뜨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종목 이거 뭐하는 종목인지 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하는 놈인지 안 보셨을 것 같아요. 종목 기업 분석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간단히 쳐다보고 테마에 엮이는지, 아니면은 좀 뭔가 기업의 이런 재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사업 구조가 BM 사업 구조가 훌륭하든지 뭐 이런 걸 좀 보셨을 것도 같은데, 뭐 뭔가 보시고 판단하셔갖고 투자하셨으면 정말 죄송할 따름인데, 제 말이 맞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고점에서 물리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조금 반성을 하셔야 될 그런 매매였던 거죠. 근거가 부족했다는 거죠. 근거가. 재료 근거도 부족했고, 차트 근거도 부족했고, 거래 대금도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재료는 B, 차트는 거의 C. 왜냐하면 하향 추세에서 벗어나질 못한 상황이니까. 물론 근데 정배열 초기를 만들긴 했네요. 완전 하향 추세는 아니고 차트는 B로 하겠습니다. B로. 쌍바닥 만들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그런 추격 매수를 하는 느낌으로도 아무래도 접전 구간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으니 차트는 B라고 보고요. 낮은 구간이니까.
고점에서 이렇게 물렸으면은 솔직히 F죠, F. 근데 고점에서인 건 아니고 낮은 구간에서 한번 진입해 보신 거 보니까 제가 죄송하고요. B라고 봅니다. 근데 거래대금을 너무 못 보셨어요. 이 앞에 있는 거래대금 보셨어야죠. 거래대금 지금 C입니다, C. 그럼 종합평가를 해보면은 B 마이너스잖아요. 아니 C뿔이잖아요, C뿔. C뿔 같은 종목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기 비중을 실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차트 관점에서 이렇게 낙폭과대가 저는 이때 저 언급하면서 아 내가 실수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소록스 안 달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 예전 기록이 있으니까 소록스를 보고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여쭤보실 수도 있는 거니까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하고 AS를 해보는 건데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욕을 먹고 저한테 이제 실망하시고 화가 나시더라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매의 근거가 부족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이거는 손절 관점에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 물론 나중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본인이 이 종목을 어떻게 좋게 봤느냐라는 근거를 더 저보다 더 많이 아셨다고 뭐 하면은 그 근거를 찾아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저의 근거는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이 돈을 쏟아 부어서 그러니까 제 비중을 쏟아서 더 좋은 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매수를 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매매를 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저도 이 쌍바닥 구간 낮은 구간에서는 괜찮다. 이 저기 상한가 아니 상장 시초가를 지지해 주는 것 같다. 라는 뉘앙스로 접근을 했던 거죠. 차트 관점에서 차트가 괜찮다. 요걸 지지해 주지 않냐. 여기서 매수 오면은 매수 타점이라 생각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반등을 좀 주긴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소록스 상한가 갔다가 다시 내려왔을 때 이런 종목도 가지 않냐고. 그러니까 딜라 타점은 정말 훌륭하지 않냐라는 뉘앙스로 차트 관점에서 얘기했지만 아 이런 그 후폭풍을 낳을 줄 몰랐었던 거죠. 저는 좋아 보입니다만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죄송스럽고요. 자, 그 다음에 세원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세원. 아, 이 세 종목으로 끝나네. 아, 제가 말이 너무 많아서 자, 그 들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 또 비난하는 건 아니고 저는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도 만약에 제가 이런 매매를 했으면 저 스스로한테 쌍욕을 합니다. 사실 저는 아 이런 병신 같은 새끼가 또 병신 같은 매매를 해가지고 씨발 또 쳐 물려가지고 질질 싸고 막 손절도 못하고 빌빌빌 대면서 기회비용 다 날리고 에라이 병신 나가 뒤져라 그러면서 막 자학하면서 다시는 이러지 말자 원칙 세우고 반성하고 아 그걸로 안 되면 물리적인 그 저걸 하죠. 뭐 뺨을 때린다던가 막 손톱을 막 불어 뜯는다던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은 그거는 이제 자학일 뿐이니까 자극은 되지만 자학일 뿐이니까 뭐 특훈을 훈련을 하는 거죠. 몸을 좀 이렇게 고된 훈련을 하는 거죠. 체력을 기르는 거죠. 그러면 체력이 좋으면 정신도 맑아져요. 그래서 뭐 25층 뛰기 막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거죠. 11층 계단 밟기 막 이런 거 해보는 거죠. 계단 오르기 뭐 그런 거 좋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정신 수양을 하기 위해서 그 체력 단련하는 건 정말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땀도 나고 정신이 맑아진다고 생각해요. 저도 배운 방법인데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세원도 물어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세원은 어제 내용이 있고 하니까 세원은 테마가 있어요. 보니까 세원은 저거 엮었습니다. 쿠팡이 엮었어요. 쿠팡. 이건 뉴스로 보면 돼요. 세원은. 근데 보시면은 3호 12도 있고요. 오늘 12도 했죠. 근데 이런 거 안 보고 들어가셨으면은 이 12전환 이런 거 안 보고 들어갔으면은 틀린 매매죠 이미. 이렇게 수추가 상장이 되는데 이런 거. 그럼 이거는 12는 악재잖아요 기본적으로.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거잖아요 전환사채. 그런데 별로 시장이 반응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이거 이미 된 거네. 그리고 반영된 거네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안 좋았나 보죠. 이때쯤에 반영이 좀 된 것 같은데요. 선반영이 된 것 같고 근데 루시드 부품 공급 이런 걸 묶었잖아요. 루시드 얘도 루시드 저기 쿠팡이 묶은 게 아니라 루시드 모터스에 묶었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요. 일단 재료는 좋습니다. 루시드라는 게 어제 이제 상한가를 터트린 그 센트럴 모태 거기까지 낸 그 재료니까 나쁘진 않죠. 그러면 세원이라는 종목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재료에서는 나쁘지 A급 정도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세원 어디 있어? 세원 내용이 없네요. 아니 세원인데 세원 관련 내용은 없어. 어디 갔어? 가온미디어. 지금 제가 지금 눈이 점점 침침해지는데 좀 자고 일어나겠다. 큰일 났네. 빨리 자야 되는데. 세원이 없는데 세원이다. 하여튼 세원을 묶었네요. 루시드 못했어요. 그럼 재료는 나쁘지 않아요. A급입니다. 근데 이제 차트를 보죠. 그 다음엔 차트를 봐야 되는데 우선 이렇게 기준봉을 먼저 찾아야 돼요. 기준봉을 1300억이 쏟았던 기준봉이 있습니다. 상한가 갔다가 닿지 못했고요. 여기 기준봉이 있죠. 일단 이 전 기준봉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전 기준 3월달 코로나 이전이고, 자 뭐죠, 급등을 했던 종목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네요. 급등을 했었으니까 종목에 끼가 있다는 소리니까. 그럼 기준봉을 찾아서 한번 보죠. 얘인데 상한가를 닿지는 못했어요. 상한가를 못 가는 종목이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끼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급등을 했지만 상한가를 못 가는 종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못 갔다 보니까 바로 반 하락을 하고 그런 점이고, 자 그래서 급등을 좀 했던 그런 끼는 있습니다. 상한가는 못 가도 끼는 있어요. 그래서 수급도 좀 들어왔나 보죠. 수급도 같이 좀 들어왔네. 투신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업 자체는 좀 우량한 것 같아요. 재물을 잠깐 볼게요. 기업이 우량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보면은 저렇게 수급들이 들어온 거 보면은 기업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영업이익 46억 500 매출액 뭐 그냥 무난하죠. 이런 거 무난해요. 그냥 무난합니다. 계속 이게. 근데 조금 좋았다가 좀 줄어들기도 했고 그 전보다는 조금 늘다가 줄고 그랬네요. 근데 그냥 비슷하게 지켜주고 있고, 조금 살짝 줄었네. 그냥 좀 하향 추세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기업인지 잘 찾아봐야 됩니다. 자동차 부품이고. 자동차 요즘 잘 나가니까 재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업 자체는, 그러니까 재료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차트도 끼고 있고 그래서 차트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 지지저항도 뭐 이런 잘 지켜주는 부분도 있고 세력이 좀 관리한다는 느낌이 들죠. 좀 이쁘게 관리한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개파락도 한번 한 내역도 있어요. 크게 개파락하는데요. 뭐 이런 게 이제 전환사채 그런 내용이 아닐까요? 그 관련들. 자, 그래서 급등했다가 흔들고. 근데 지금 매물대가 너무 많은데 문제는 얘가 끼에답게 20% 갔다가 바로 상승분을 뱉었잖아요. 이 안 좋은 놈의 끼답게. 그러니까 또 이 종목을 들어간다고 해도 뭐 이렇게 돌파를 해도 다시 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테마에서도 2등군이고, 그러니까 2등 그 저거잖아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좀 재료는 A급이지만 그 테마군으로 봤을 때는 2등 주니까 이것도 결국 B급이구나. 2등부터는 B급이에요. 테마가 정말 강하면 A급이지만 테마에서 얘는 딴 애는 상한가 갔는데 얘는 상한가에 반도 못 따든 10%에서 끝났으니까요. 자, 그리고 거래대금 괜찮습니다. 3천억 준수해요. 오늘 간 종목 등에서 3천억도 준수하기도 하고 좋습니다. 거래대금은 A급이에요. 역대 터진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없죠. 이거 신규 상장주네요. 없죠. 거래대금 좋습니다. 그럼 거래대금의 근거를 얻고 잘 지켜보는 거죠. 장기 평선도 들려나가 있고. 그럼 차트를 좀 보완하는 거래대금이 생겼잖아요. 이러면 차트도 최소 B급은 되네? 그러면 B 플러스를 주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들어갈까? 그러면 차트가 지금 매수 타점이 한 번, 두 번, 세 번 있었잖아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는 이 박스권을 지금 박스권을 만든 상태인데 구간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매수하고 싶은 가격은 여기죠. 다시 오면. 그리고 좋은 모습은 이거 좋은 거 하나 더 있네. 차트가 이쁘네요. 이렇게 올라갔네. 자, 저점이 들어올리고 있죠. 누군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소리긴 해요. 그러면은 급등을 했던 그 끼는 있으니까 다시 한번 급등을 이뤄낼 수도 있으니까 긍정적으로도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요 박스권을 뚫어내기만 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여기서 조금 매수를 좀 가담할 수 있겠죠. 아니면 여기 와서 좀 비중을 좀 더 싣고, 저는 기다리는 매매를 할 것 같지만 괜히 날라갈 것 같아. 날라갈 수 있잖아요. 여기서 돌파할 것 같아.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해보는 겁니다. 갭상승 하든가 해가지고. 그러면 지지 받고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갭상승하고 시작하면 이렇게 지지 받고 전고점에서 여기 어제의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봉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끼가 있는 놈이니까.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좋아지네. 처음 봤을 때는 이등주, 일단 저는 이등주 거르거든요. 저도. 왜냐면 선생님들이 이등주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조건 대장주만 하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차트도 산이 너무 많고, 근데 산이 거래대금이 없는 산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 매물대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 거래대금이 실리기만 하면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있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파락했던 이 12전환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러고 보면은 또 마이너스 요소도 많고 플러스 요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합권의 이런 종목이라서 이 종목에 사랑을 빠지면은 별로 좋지는 않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수의 근거가 아주 부족하진 않다라는 정도로 결론을 좀 짓고 싶네요. 그래서 매력적인 구간인 이쯤에 오면 그때는 매수해보지 않을까. 반등을 좀 주고 수익을 적당히 한 뭐 1, 20% 맥스 1, 20% 그러면 한 20%라 그러면 10%에서 15% 사이에서 다 익절 하셔야 돼요. 20% 다 못 먹습니다, 보통. 자, 오늘 종목 너무 세개 가지고 너무 길게 다룬 것 같아서 여기서 영상 끊어보겠습니다. 영상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관심 있으신 종목들 있으시면 저도 공부를 할 거니까, 저도 모든 종목이 커버가 안 되니까 저도 숟가락 어깨에 좀 좋은 종목도 있으면 말씀 주세요. 저도 지금 저기 JJ 리더 선생님한테 훔쳐왔잖아요. 롯데관광. 저는 롯데손해보험 좋아 보입니다. 이런 종목은 들어가도 괜찮다고 봐요. 싸고 장기적인 추세가 괜찮으니까. 재무도 훌륭하고. KTNG, 경기방어주 싸죠. 싸잖아요. 박스권 하단으로 와 있잖아요. 그 배당락 때문에 떨어진 거고. 배당락 때문에 떨어진 거는 좀 찾아보세요. 박스권 하단에 와 있잖아요. 장기 평선 돌려 나가고 있잖아요. 좋네. 야, 사야겠다. 왜냐면 저점 매수 차트 관점이 좋잖아요. 게다가 수급 주고, 그럼 수급을 쳐다보면 되는 거죠. 외국인이 일단 들어오긴 했어요. 기관이 미친놈들은 기관 매도세 보소. 이 그지 같은 새끼들. 미쳤네. 기타 범위도 들어오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외국인 단타치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근데 이게 지금 재무가 엄청 훌륭하다 그래요. KTNG가 재무가 엄청 좋다고 합니다. 지금 매출이 장난 아니라 그럽니다. 그게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내년부터는. 그래서 그런 거 훔쳐와서 소개도 시켜드리고, 좋네요 라고. 한국가스공사 추세에 붙었죠. 지금 박스권 뚫었어요. 이거는 지금 일단 뚫었습니다. 거래대금 실어서. 그럼 나쁘지 않죠. 박스권 그 장기평선 들려 나가고, 좋은 종목 훔쳐와서 얼마든지 소개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럼 다 같이 공유해서 좋은 결과 나오면은, 제가 자꾸 요즘 이제 재정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자꾸 이런 소리 하는데, 정말 잘 되면 저한테도 좀 뽀지 좀 주실 수 있잖아요. 후원도 좀 해줄 수 있잖아요. 제가 이런 종목들 가져와서 소개시켜 드리면, 좋아 보여서 들어갔는데 수익이 많이 봤어. 그러면 저 인간이 이런 종목을 더 물어올 수 있게 더 수고하라는 의미로 좀 후원도 해줄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실제로 후원도 한두 분한테 받아봤고 두세 분한테 받아봤고, 전 그런 에너지로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선순환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정보를 받아서 좋은 판단을 해서 좋은 근거를 제가 소개시켜준 그 토대로 매매를 했더니 수익이 좀 나름 만족할 만큼 났으니, 이 인간이 좀 더 열심히 해야게끔 만들어야 되겠어서 좀 후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저는 평소에는 국어를 잘 안 합니다. 저는 제가 모자란 게 없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핀치에 몰리지 않으면 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생각해서 이런
그 자괴감 넘치는 멘트는 잘 안 해요. 남들 도움 받아가지고 뭔가 해볼 생각을 안 합니다. 제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그러지. 하지만 이렇게 솔직하게 그 구걸하듯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은 거의 극한에 처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생활이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라 당장에 내일 그 밥값도 없는 상황이라 이런 말씀을 끝까지 드리는 거고, 자 어쨌든 좋은 정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도 보고 소개시켜 드리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종목이 좀 있는데 어떤 결과 좀 도출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도 저의 나름대로 그 하니까 저는 종목 상담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커버가 안 돼도. 그러니까 가감 없이 저한테는 종목 다 물어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판단과 결론은 투자자 본인이 항상 책임지는 건 그 말에는 저는 반감은 안 가져요. 그 말이 맞다 생각합니다. 투자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에 물렸다고 해서 저를 당연히 원망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걸 달게 받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죄송하다. 그리고 더 저 알아봐서 어떤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수 관점을 그 매수 매도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지. 즉 마지막 판단에서 투자를 하셨던 거는 본인이 충분히 최소 70% 이상의 책임을 가져가서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안 그러면 남의 말을 듣고 매매하시면 언젠가 제가 시장에 퇴출됐잖아요. 저는 그러면 제가 매매를 막 이런 정보를 안 갖다 주고 제가 이런 근거를 얘기하지 못하면 스스로가 판단이 안 돼서 아 그래도 저 인간이 얘기할 때는 그런 근거라도 있었는데 지금 완전 내가 내동매매하네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를 위해서 공부를 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저는 공부를 하자는 차원에서 계속 종목도 다루고 시황도 다루고 해보는 거지. 언젠가 궁극적으로 저도 슈퍼거미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심플자나 JJ 리더 선생님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서 제 주변이 행복해지게 하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좀 원활히 이루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거지. 그냥 오지랖 넘게 그냥 막 아유 오세요 오세요 제가 다 봐드릴게요 이런 게 아닌 거죠. 저도 저 나름대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구독자 1000명이 넘어가면 원래는 안 하려고 했지만 광고 달 겁니다. 구독자 1000명 넘어가면 달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당장에 우리 대장님이 너무 힘들어하고 아이가 뭘 먹고 싶다 그러는데 사주지도 못하고 그런 점이 너무 장난감 하나도 지금 사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너무 힘들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알아볼 거지만 이런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무튼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강국가스공사 KTNG 정말 좋은 관점이라 보고 롯데소모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오히려 동방 이런 종목들처럼 급등했을 때보다 이런 종목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누누이 다루고 있고요. 같은 수익률이면 위에서 위험하게 수익을 건지는 것보다 아래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건지는 게 훨씬 좋은 매매죠. 굳이 비싸게 살 필요. 주식시장에서 제1 원칙이 있어요. 워런 버핏 그 옹이 얘기하듯이 딜라 선생님이 얘기하듯이 JJ 리더 선생님이 얘기하듯이 싸게 사라. 싸게 사면 무조건 좋은 겁니다. 싸게 사면. 물론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면 좋죠. 핫한 종목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 8만전자에 사서 9만전자에 팔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꼭 그렇게 위험한 매매를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시장에 지금 몇 개 안 남았어요. 이런 종목들이 진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낮은 금액에서 이런 우량한 종목들이 안 남았어요. 성호전자처럼 자리를 지켜주는 종목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성호전자, 파워로익스 하는 겁니다. 3기 높은 구간이지만 근거 있는 매매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TLB 대덕전자 갔으니까 좋은 종목이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거를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구간이면 높은 구간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높은 구간에서 매매할 수 있는 물리기만 해봤지 성공한 투자 안 해봤잖아요. 뽀록으로 운으로 먹었잖아요. 운으로 솔직히. 높은 구간에서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했던 매매가 고점 매수했을 때 다 운으로 먹었지 저는 잘 안 물려요. 왜냐면은 조금이라도 물린다 싶으면 바로 왜냐면 풀미수 몰빵이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전 풀미수 몰빵러예요.
조금이라도 막 2, 3% 빠지면 바로 손절칩니다. 저는 솔직히. 그리고 반은 적어도 손절치고 아씨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사고 또 빠지면 손절치고 다시 사고 막 그런 병신 같은 매매 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막 10% 빠진데 막 15% 빠진데 이러고 안 합니다. 왜냐면 불미스물빵이라 10% 빠지면 저는 마이너스 30%예요. 마이너스 2%만 빠져도 6%인데 그런 매매 안 하거든요. 저는 그 대신 고점 매수했을 때 그렇게 대응하지. 고점 매수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해요. 적어도.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고점 매수 하지 말란 소리는 아닌데 아니 하지 말아야죠. 고점 매수는 최악 중에 하나 3대 최악 중에 하나로 뽑힙니다. 그러니까 그 내동 매매 중에 고점 매수 좀 각자 안 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종목들 아직 조금은 있습니다. 조금 시장이 좀 남았으니까 아니면 주도주를 하든가 아예 대장주 하시라는 거예요. 명신산업 하시라는 겁니다. 명신산업 같은 고점에서 물릴 거면 하나기술, 알체라, 프리시전, 명신산업 이런 거 하라는 겁니다. 이런 거. 이 미쳤잖아요. 추세가 안 내려오잖아요. 이 고점에서 이 또라이 같은 종목 더 가겠다 이거죠. 포인트 모바일 불사조. 포인트 모바일 하라는 겁니다. 포인트 모바일. 제가 좋다 그랬잖아요. 명신산업 좋다 했잖아요. 하나기술 현 시점에서는 별로지만 좋다고 했잖아요. 이 종목 갑니다. 솔직히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종목 제로 A급, 제로 거의 S급이죠. 제로 S 차트 이뻤는데 무너져서 지금 살짝 B급이지만 저 지켜주고 있어서 B 플러스 거래대금 6,700억 나쁘지 않습니다. A급 이상이에요. 시장의 중심주라고 보도 될 정도입니다. 이런 종목 하라는 거죠. 하려면 고점에서 하려고 그러면. 알체라 좋습니다. 알체라 뒤에는 네이버 삼성이 있어요. 고점이지만 차트 이뻤고 1조 3천억 좋은 종목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종목이 좋은 종목이 거래대금 근거가 다 충분하잖아요. 제로 S까지 모르겠고 아니죠. 차세대 사업이니까 S라고 볼 수도 있죠. AI 관련이고 차세대에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는 거죠. 네이버가 지분을 갖고 있고 심지어 네이버가 그럼 네이버가 뭐 한다 그러면 얘한테 안 주겠어요? 얘가 가지고 가지. 그리고 스노우라고 하면 인지도가 좋잖아요. 스노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저도 알아요. 저 스노우 한 번도 안 써봤지만 저 같은 문외한도 스노우는 압니다. 이런 종목도 하라는 거예요. 소록스 모르잖아요. 아무도. 세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 하시라는 거죠. 좋은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게 지금 썰을 많이 풀었는데 50분짜리 꼭 그 저한테 문의하셨던 두세 분은 이거 영상 끝까지 다 보세요. 자기 파트라도 좀 보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